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우저를 오픈 클로즈 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테스트 엔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공부했죠. 그 애트리뷰트를 세팅해서 싱글 테스트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패럴 테스트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순서를 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첫 단계로서 먼저 셀레니움이라는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픈 클로즈만 하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조금씩 좀 더 자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셀레니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셀레니움이라고 치시면 검색하시면 요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요 안에 웹사이트가 뜨는데 셀레니움 전용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셀레니움을 이용한 여러 가지 툴이나 엔바이러먼트를 제공하는 스폰서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런 스폰서들이 셀레니움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셀레니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카탈로그입니다. 각각이 다 다른 거니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부분이 가장 저희가 많이 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셀레니움 IDE가 있습니다. 셀레니움 IDE는 일종의 그 에디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좀 약간 다른 에디터라는 게 뭐냐면 웹브라우저에 같이 접속을 시켜서 웹브라우저에 같이 익스텐션 같은 것으로 접속을 시켜갖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연동을 익스텐션 같이 설치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매뉴얼 테스트로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레코드를 합니다. 레코드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동작이 다 끝났다고 표시를 해주면 이것을 갖다가 알맞은 코드로 바꿔줍니다. 자동으로 코딩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코딩을 잘 못하시는 분도 쉽게 그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줍니다. 그 셀레니움 ID인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이걸 쓰보면 아마 스크립트처럼 순서대로 그냥 모든 게 기록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스크롤 한다, 클릭한다, 여기 다시 들어와서 클릭한다, 스크롤한다, 이것이 전부 하나하나의 스텝으로 동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레코딩 해갖고 테이프 레코딩 같이 그런 식으로 레코딩 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하지만 이제 코딩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기록하는 부분이지 일종의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좋은 코딩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웹브라우저의 응답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고요.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웨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이트를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다른 시간에. 그 웨이트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셀레니움 ID는. 그래서 셀레니움 ID는 그 코딩을 못 하시는 분이 쉽게 오토메이션을 접근하는 데는 좋지만 그 이후부터는 거기까지는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한계고 만약에 에러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셀레니움 ID는 그 부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를 이용하는 코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셀레니움 그리드가 있습니다. 셀레니움 그리드는 글자 그대로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컴퓨터나 수백 대의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하나의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니움 그리드를 통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가 서포트하는 것처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컴퓨터를 여러 개를 묶으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여러 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마치 접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대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10개의 브라우저를 동시에 할 때 실제로는 10개의 브라우저가 각각 다른 머신에서 동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과를 한 머신에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식의 그리드 컴퓨팅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데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여러 대를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또 효율적이고 여러 대를 관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셀레니움 그리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량으로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 뒤에 익스큐션 이제 시작할 때나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익스큐션 할 때 이제 셀레니움 그리드를 이용하게 될 때는 그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셀레니움 웹드라이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웹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고 가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셀레니움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프로젝트 도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먼저 도큐멘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테이션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도큐멘테이션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설치는 어떻게 하고, 이걸 원리는 어떻게 하고, 원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페이지를 추천해 드리는 게 가장 심플하게 많이 지원해주는 가장 사용 세대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제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한국어를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어를 해봤더니 번역기 수준입니다. 구글 번역기 수준이라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더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국어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헷갈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인스트럭션은 뭐 저희가 이미 본 거고요. 셀레니움 프로젝트 툴이 뭐가 있다라는 거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토리 부분은 그게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러이러한 게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셀레니움 2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셀레니움 3에서 이제 4까지 나온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3에서 이제 멈췄고요. 4는 아직 진행 중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셀레니움 인스톨레이션으로 가보시면 몇 가지 인스톨레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폼 XML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넣어 주셔야지 셀레니움 웹드라이브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셀레니움 웹드라이브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웹드라이버를 인스톨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라이브러리 설명드리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웹드라이브의 Understanding the Component라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따로 PPT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 페이지에서 지금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PPT를 그냥 이걸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웹드라이버가 있고 드라이버가 있고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라우저는 바로 지금 보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 같은 브라우저를 뜻하는 거죠. 이 브라우저를 바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라는 걸 이용해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드라이버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저 컴포넌트, 셀레니움 라이브러리 이 컴포넌트가 바로 웹드라이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셀레니움 라이브러리가 바로 기본적인 컴포넌트고요. 이것이 모든 걸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레니움 HQ, 셀레니움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갖고 자바는 컨트롤 됩니다. 자바가 아닌 다른 랭귀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다른 랭귀지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C#, Ruby, JavaScript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데요. 어쨌든 웹드라이버를 통해 갖고 드라이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했냐면요. 이 드라이버는 브라우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 드라이버가 따로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따로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폭스 따로 있고요. 사파리 따로 있고 오페라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엣지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매일
브라우저가 있죠. 메일 브라우저의 드라이버는 아직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메일 브라우저 드라이버가 만약 크로미엄 계열이라면 크롬 드라이버로 컨트롤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로 컨트롤 되지는 않겠죠. 크롬 드라이버로. 그래서 아마 웨일 드라이버가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한다면 아마 웨일 드라이버도 한번 어느 분께서 네이버에서라도 이 웨일 드라이버의 드라이버를 제작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갖고 또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라이버들이 각각이 있기 때문에 이 메인 라이브러리가 각각의 드라이버를 통해 갖고 브라우저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스크롤이니 클릭이니 이런 걸 통해서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웹드라이버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것이 웹드라이버 방식. 다시 말해서 저희가 아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었죠. 웹드라이버가 있었죠. 웹드라이버와 ID와 셀리늄 그리드였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컴포넌트는 바로 이 웹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다이어그램이 나오냐면 이것은 이용하는 것이 리모트 웹드라이버랍니다. 리모트 웹드라이버는 뭘 뜻하느냐면 이거는 그리드 컴퓨터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그리드 컴퓨터를 주로 쓰거나 자기가 로컬 드라이버를 쓰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그 로컬 드라이버는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분 개인의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브라우저를 바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로컬 드라이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컬 드라이버가 아니라 여러분 머신에 있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다른 머신에 있는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경우에는 리모트 웹드라이버라는 걸 이용합니다. 리모트 웹드라이버를 통해서 이 웹드라이버가 컨트롤하고 다시 리모트 웹드라이버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갑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리모트, 여러분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 안에 있는 경우에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셀리늄 그리드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셀리늄 그리드하고 거의 비슷한데 셀리늄 그리드하고 뭐가 다르냐면 셀리늄 그리드에서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쪽에 그 모듈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리모트 드라이브, 웹 드라이브를 갖다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리늄 그리드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웹 드라이버와 여러분 로컬 드라이버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여러분 컴퓨터에 없는 리모트 드라이버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대 테스트 컴퓨터가 윈도우 머신이에요. 윈도우 머신인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브라우저가 사파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사파리는 실제적으로 맥OS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맥OS 돌아가는 컴퓨터에 브라우저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맥 컴퓨터를 다 일일이 다 그걸 갖다 맥 컴퓨터를 다 동원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윈도우 머신에서 맥 머신의 브라우저만 이용해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로 리모트 웹 브라우저를 통하거나 또는 셀리늄 그리드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두 방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리늄 그리드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고요. 자, 셀레니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셀레니움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이것저것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약간의 그 이론적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웹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만 브라우저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하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픈 클로즈하는 그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설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드라이버 부분입니다. 이 드라이버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어디서 설치하냐면 드라이버 리퀘어먼트로 가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퀵 레퍼런스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브라우저 따라 틀립니다. 여러분의 브라우저는 주로 어떤 걸 테스트할 거고 어떤 걸 쓸 것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드라이버들이
지원하는 OS 버전 따라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이런 식으로 다 지원되니까요. 여러분께서 테스트할 버전들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테스트할 버전 OS하고 브라우저 버전하고 매칭시켜서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 매트릭스 같은 구조입니다. 일종의 매트릭스가 형성되죠. 자, 제가 다운받은 거는 일단은 크롬입니다. 크롬. 클릭해서 크롬 가서 여기서 버전, 자기의 크롬 버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확인했고요. 헬프 보면 여기 구글 크롬 버전이 있습니다. 83041 83041입니다. 83041이면 여기서 83041 4730 자, 4103 예. 03103 예, 바로 요 버전이네요. 83031139 요 버전이 있죠. 요 버전을 다운받았습니다.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리눅스 버전, 맥 버전, 윈도우 32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32 이게 지금 윈도우 10이니까 윈도우 32 버전 32비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64비트에도 다 돌아가고요. 그래서 요것을 다운로드 받고 언집하시면 파일이 형성됩니다. 그 파일이 형성된 거를 저는 어디다 넣냐면 윈도우스라는 폴더에다가 넣어서 이 폴더를 그 드라이버란 폴더, 윈도우스 드라이버란 폴더에 같이 해서 여러분께 그 긴랩에다가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항상 어느 머신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머신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거는 크롬 83 버전일 경우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크롬 84나 다른 버전을 갖고 있으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버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동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께서 파이어폭스 어느 버전을 하는지 헬프를 통해 갖고 버전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버전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확한 버전을 설치하시면 에러가 납니다. 진행이 안 되죠. 엣지도 마찬가지고요. 엣지는 참고로 봤습니다. 엣지는 2020년 1월에 뉴 버전이 나왔습니다. 2020년 올해 1월에 뉴 버전이 나와서 요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런 아이콘,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올드원을 갖고 있네요. 엣지 레가시를 갖고 있는데 이 레가시 버전을 갖고 있으면 레가시 쪽에 드라이버를 받으셔야 됩니다. 레가시 쪽에 드라이버가 여기 있고요. 만약에 뉴 버전을 설치가 되어 있으면 뉴 버전에 해당하는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OS 맞춰갖고요. 이것도 버전이 잘못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자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좀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좀 더 테스트 해보고요. 저한테 맞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윈도우스만 있는데요. 매cin토시용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cin토시도 여러 가지 OS가 있어서 좀 다양하긴 한데, 뭐 넣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오늘 준비한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그 다음에 크롬 버전입니다. 크롬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드라이버만 제가 지금 설치해 갖고 동작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는 그 윈도우 버전이 이제 어느 순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은 없고요. 사파리는 오로지 매cin토시만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행히 애플에서는 계속 지원하긴 하는데 단지 맥OS 상태에서 돌릴 경우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윈도우나 맥OS, 리눅스 모두 다 모든 드라이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만 오로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전에 있던 그 드라이버들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조만간에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자, 이제 소스를 보고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구글을 피팅하는 그 파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먼저 시스템 셋 프로퍼티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시스템 셋 프로퍼티가 하는 역할은 웹드라이버,
웹 드라이버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버의 패스와 어떤 파일을 해야 되는지, 오픈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패스에 윈도우스 밑에 크롬 드라이버.exe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셋 프로퍼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웹 드라이버를 지정해주고 드라이버를 콜해줍니다. 크롬 드라이버를 콜해줍니다. 그러면 크롬 드라이버 이 모듈이 이 위치에 있는 요것을 찾아다가 실행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게 현재 브라우저와 맞지 않는 버전이라면 에러가 나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죠. 드라이버를 매니지하는 겁니다. 자, 드라이버를 매니지하는 부분인데 드라이버를 매니지해서 타임아웃을 설정해 줍니다. implicit wait이라는 타임아웃을 설정해 주는데요. 이것은 explicit wait이 있고 implicit wait이 있습니다. implicit wait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을 무조건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의 동작이 끝나고 그 다음 동작이 되기까지 무조건 시간을 딜레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 중에서는 좀 안 좋은 웨이트이죠. 근데 간단하게 테스트하기에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시간이 없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무조건 요거를 한번 설정해 주면 모든 동작마다 자동으로 요 시간이 삽입이 됩니다. 다시 해서 스크롤하고 예를 들면 축소시키고 확대하고 그럴 때 축소하고 5초 확대하고 5초 이런 식의 동작에 중간중간에 인터벌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implicit wait입니다. 그래서 implicit wait을 쓰게 되는 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제품을 만들 때 빠른 속도로 코딩을 끝내고자 할 때 일단 시제품이니까요. 속도나 스피드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퍼포먼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동작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시제품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께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워스트 케이스로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소스 코드에 들어가 있다면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explicit wait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implicit wait로 5초입니다. 타임 유닛을 세컨드로 했기 때문에 5초 정도 무조건 기다리게 됩니다. 요 문장이 지나간 다음부터는, 요 문장이 수행된 다음부터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 할 때마다 5초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라이버겟은 그 브라우저를 오픈해서 이 위치로 가라라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겟이 실행되면 브라우저는 오픈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되고 자동으로 이 주소가 타입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그냥 thread sleep 5초입니다. 5초 동안 잠시 보여주고 문제가 있으면 에러를 갖다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드라이버 퀴트, 다시 말해서 클로즈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를 클로즈 해버려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글자 그대로 이것은 5초 동안 구글 페이지를 보여주고 다시 그 브라우저를 닫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동작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MVN sleep A.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오픈돼서 구글이 타이핑됐고 구글 타이핑돼서 보였다가 다시 클로즈 됐습니다. 클로즈 되니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에러 없이 지금 동작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오픈된 거는 831-410303-0339라는 요 버전이 오픈됐다는 걸 여기 지금 보여줍니다. 이 로고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클로즈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서 이 테스트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수행됐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물론 리포트도 똑같이 잘 나왔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그런 거고요. 여러분께서 만약 컨트롤 파일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chrome ul enable true. enable이 뭔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enable을 하는 순간 그 테스트 부분은 실행이 되는 거고요. disable 하는 순간 enable이 false 되는 순간 이 테스트는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스트 A와 B는 서로 다릅니다. A와 B, B는 크롬을 갖다가 A는 크롬을 실행했고 B는 I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I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에 해당되는 그 소스 코드는 여기 있는데요. I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그 I를 동작시킬 때 약간 몇 가지 준비 동작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롬하고는 좀 다릅니다. 크롬도 물론 몇 가지 준비 동작을 취할 수 있지만 보통 크롬은 그런 동작을 취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I는 약간 세팅하는 부분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세팅했습니다. 뭐냐면 이그노 줌 세팅이 무엇이냐면 I에 보시면 그 오픈하고 클로즈 할 때 줌아웃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지 마라. 줌아웃 하지 마라. 더 이상 뭐 글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introduce fitness와 ignoring security domain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직접 보셔야 되겠네. 예. I를 오픈했을 때요. 이 옵션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인터넷 옵션을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보안을 가보시면 여기 보호 모드가 있습니다. 이 보호 모드, 프로텍트 모드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보호 모드는 아시다시피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갖고 여러분께서 그 뭘 하는지 나중에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죠. 이 부분을 언체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호 모드 사용하지 마라. 이그노 도메인에서 보호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네이블들을 true 시켜주고요. 이거는 안에서 이제 좀 더 그 보안 쪽에서 사용자 지정 수준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이네이블들 true 한다는 이유는 바로 셀리님의 그 펑셔널 중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이네이블들을 true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좀 그런 부분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크롬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크롬은 그냥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런 부분까지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세션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록을 갖다가 미리 지우고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히스토리, 원래 앞에 있었던 히스토리 부분을 다 지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히스토리가 남아있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부분은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히스토리 부분을 클리어하고 시작하면 좀 더 빨리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까다로운 동작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desired capability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capability가 좀 구체적인 컨피그레이션 세팅하는 건데 desired capability를 전부 옵션이라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옵션이라는 곳에 다 집어넣고 옵션을 통해 갖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드라이버를 오픈해 주면은 브라우저가 오픈이 됩니다. 자, 브라우저가 오픈이 될 때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매니지 윈도우 맥시마이즈, 아까 크롬에서는 없었던 명령이죠. 크롬에서는 단지 타임아웃만 했습니다. 근데 IE에서는 윈도우 맥시마이즈라는 걸 지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맥시마이즈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조건 모두 윈도우를 최대 사이즈로 확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만약에 스몰 사이즈로 한다면 항상 스크롤바를 여러분은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롤바인데 만약에 라지 사이즈면 스크롤바가 좀 더 커지면서 이 문장도 좀 더 축소되지 않는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컨트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페이지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맥시마이즈가 들어갔고요. 인플리스 베이트 마찬가지로 5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겟 google.com으로 했습니다. 이번엔 3초간 약간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퀴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B입니다. (3.14) 드라이버가 동작했고요. 좀 전에 그 원래 지워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 세션을 지우는 동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오픈하고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3.14를 사용했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오픈 클로즈가 됐습니다. 자, 여기 그 셀레니움 드라이버 부분이 좀 빠졌는데 셀레니움 드라이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니움 드라이버를 보시면 여기 지금 폼 XML을 추가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org 셀레니움 HQ 셀레니움이라는 그룹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이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자바 모듈을 썼기 때문에 셀레니움 자바고요. 자, 보시다시피 셀레니움 자바 버전이 3.14159 버전입니다. 3.14159 버전. 그럼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셀레니움 홈페이지로 갑니다. 셀레니움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웹드라이버가 보이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요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셀레니움 클라이언트 웹드라이버 랭귀지 바인딩 어떤 버전이 지금 현재까지 유효하고 적용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바인 경우는 3.14159가 지금 스테이블 버전이고 아직 뭐 진행 중이다. 4.0이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4.0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나오겠죠. 근데 현재까지 3.0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른 랭귀지를 사용하신다면 이 버전을 확인하시고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